자, 세월호 특수단의 세월호 사건을 덮어버리는 스킬. 어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로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세월호 수사,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수사할게라고 윤석열이 과감하게 내밀었던 카드가 바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인데 어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서 윤석열의 쇼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볼까요? 수사의 외압, 황교안 문제죠. 증거 조작, 구조 방치, 유족 사찰 모두 무혐의.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의 구조 실패와 업무상 과실자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외압이 아니라 의견 제시였다. 이게 어제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진짜 납득하기 힘든 게 사찰 보고서는 있는데 사찰은 없었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기무사에 과거 기무사에서도 그랬고 국정원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을 어떤 뒤에서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건 증인도 확실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사찰이지. 그런데 그래서 사찰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찰 보고서는 있는데 사찰은 없었다는 결론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사하라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때 세월호 사건 막 났을 때 검찰 수사가 황교안이 개입한다든지 우병우가 개입한다든지 해가지고 덮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면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심지어 박근혜 7시간도 안 나왔어. 문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어떤 수사팀을 만들어줬더니 모든 증거 인멸하고 끝난 거 아니냐. 수사권을 갖고 뭔가를 털면 나와야 되잖아요. 검찰이 하다못해 해경을 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당시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 번 한 적이라도 있어요? 서면으로 물어봤어. 박근혜 말할 것도 없겠고 황교안, 우병우 이런 사람들, 김장수 이런 사람들, 김기춘 이런 사람들 다 서면으로 조사하고 끝냈어요. 뭐 검찰에 모든 영향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더니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특히나 황교안에 대해서 확실한 이게 무죄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도 진짜 화가 나는 거죠. 황교안은 분명히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실무 검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너 왜 그러니? 발빼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은 당사자가 있는데 광주지검의 그 검사가 분명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뭐 황교안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통화 기록이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안 했다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안 했다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게. 마찬가지면 점점 박근혜 목소리가 닮아가요.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럼 나는 박지만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아이고. 박지만 목소리 모르지.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알아보니까 죄가 없던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는데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쪽 소위 보수 세력들한테는 박근혜가 또는 세월호 관련해서 죄진 게 없는 거네. 일종의 면죄부를 세력한테 주는 저는 그런 결과였다고 보고, 문제는 그 당시에도 임관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그래도 유가족 분들의 열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임관혁이 쉽게 표현하면 질이 별로 안 좋은 검사인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봅시다 했던 말 취소. 사과드릴게요 진짜로.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를 뭐 과하다는 쉴드를 치기 위해서 이 수사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임관혁. 그래도 특검 하기로 했잖아요. 예, 특검에 넘기는 사안도 있으니까 특검에 기대를 걸어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이 통과됐죠. 세월호 특검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임관혁은 왜 윤석열한테 임명됐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관혁은 그 유명한 우병우 라인의 엄청난 검사 새끼예요. 지금부터는 얘는 검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의 쉴드가 필요했던 모든 사건은 임관혁이었다고 보면 돼. 간단히 말해서 임관혁은 우병우의 대표적인 라인이었어. 그런데 왜 윤석열은 임관혁을 중용했을까요? 우병우하고 윤석열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왜냐 이를테면 윤석열은 우병우에 대한 뭔가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우병우는 이제 여론으로 올라가면 이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검사 라인이 있잖아. 그 라인에서 유일하게 검사장을 달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병우의 색깔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우병우를 검사장 만들어주면 불역풍 때문에 우병우가 검사장을 못 달았다는 게 썰이야. 그러니까 우병우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갖고 우병우 장모가 빡쳐가지고 우병우를 최순실한테 연결시켜주고 꽂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병우는 뭐 소년급제하고 전도 유명한 놈이었지만 예. 노 대통령을 죽인 범인으로서는 얘까지도 검사장을 만들어주면 불역풍 때문에 결국은 못 달고 잠깐 나와서 빈둥거릴 때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가 만나서 결국은 청와대에 꽂았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검사장은 못 달았지만 처음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금방 민정수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상 우병우가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춘보다 더 실세였다는 그 과정에 박근혜 정권이 필요한 수사는 다 임관혁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관혁인 우병우의 오더를 받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근데 그걸 임관혁을 왜 윤석열이 썼을까? 왜냐하면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임관혁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박근혜 국정농단을 다 실드 쳐준 검사가 임관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거지. 네가 수사를 잘해 보임으로써 나한테 충성하는 모습 보여줘 하고는 난 그런 스킬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가 검찰로 나 살아남고 싶으면 이젠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네가 수사 잘해가지고 나한테 충성해라는 어떤 모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일종의 또 인질일 수도 있죠. 인질일 수도 있고. 네. 병우형에 대해서 아는 거 여기다 다 A4 여기다 다 써서 내라. 근데 임관혁이 확실히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네요. 그게 국민들 뜻에 맞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단 오다를 내린 사람의 취지가 뭔지,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성과를 내는 건 확실하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임관혁이 세월호 수사단장을 할 때는 말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임관혁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처음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할 때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맞아.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까지 못했던 거예요. 임관혁은 어떤 놈이냐. 박근혜 정권 때 완전 개였습니다. 개. 첫 번째. 그 시사직격이란 프로에서 신계륜 김재윤 이런 사람들 진술만으로 그 서울종합예술학교인가 거기에 예, 예. 진술만으로 잡아놓은 놈이 임관혁이에요. 그래서 당시 2014년 8월이면 박근혜 때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기소해가지고 결국 옥살이까지 했던 여기 입법 노비 사건인데 이게 김기춘의 하명 수사였단 말이야.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이걸 수사해서 진술만으로 잡아놓은 바로 그 인물이 임관혁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시사직격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정말 떠들썩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관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세월호에서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검찰의 문제죠.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한명숙 총리 사건 여기도 임관혁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 사건이 잘못됐다고 하다못해 재수사해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와도 사과하는 새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징계나 이런 거는 아예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그렇게 있다가 퇴직하면은 변호사 하고. 야, 이 사람이 정윤회 문건 그 파문 때도 담당 검사였고 이명박 자원외교 성완종 리스트 LCT 게이트 이거 다 조용히 덮기 기술자네요. 예. 그 당시 정윤회 게이트 때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박관천 요 수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여기 그 사이에 이 최모 경위가 목숨까지 끊었던 사건이야.
결국 다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 외교 관련해서는 자원 비리 외교가 지금 경찰이 이걸 덮어버림으로써 검찰이 덮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수사를 진척을 못 시켰던 게 그 유명한 기억들 하시겠지만 낙검수에도 나왔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요 인수한 거 요 비리가 터졌을 때 기소한 게 광물공사 사장, 석유공사 사장.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무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게 덮어버린 것도 임관혁입니다. 하베스트 그건 캐나다 유전인데 하베스트 측에서 1달러에 내놓은 물건을 수조 원에 산 거죠. 대단한 놈들입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지금 그 성일종의 형 돌아가신 성완종 전 의원이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중에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8명한테 정치인들한테 돈 줬다. 이게 이제 성완종 리스트잖아요. 당시에 김기춘, 허태열, 홍준표, 이완구,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이병기 그 메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버리고 나중에 홍준표까지도 무죄를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만만한 놈 한두 놈 골라가지고 기소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죄가 났고 나머지는 싹 덮어버리는 이 스킬을 발휘한 놈도 임관혁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아니 앞에서 우리 이제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뭐 학수장 공소장 변경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 풀어주고 훨씬 더 막대한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다친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어떻게 국가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하나 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여기에 주인 검사가 임관혁이에요. 화려하다 화려해 진짜. 와 그래서 사람들이 임관혁을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을 때 저거 안 될 텐데 라고 하셨지만 한번 지켜는 봅시다. 수사권 가진 검찰이 몇 년 만에 수사를 다시 하는데 지켜는 봅시다 했는데 그래서 사과드리는 거예요. 기대할 걸 기대했어야죠.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박근혜 때 주요 굵직했던 사건들은 임관혁이 딱 잡으면 뭔가 기술을 부려. 그래서 홍준표하고 이완구는 기소를 해. 성완종 리스트에서. 나머지 윗선은 철저하게 덮어주고 이 사람도 결국에는 두 사람 다 무죄 받았죠. 홍준표가 척당불기 기억들 나세요? 뒤에 쓰여져 있던 그 척당불기라고 하는 게 엄연히 드러났어. 만난 게 확실했단 말이야. 이것도 무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오더를 내리면 적당히 기소하고 적당히 덮어주고 하면서 핵심을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스킬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임명한 윤석열의 의도가 뭐였냐. 최소한 윤석열은 조국 장관 수사가 너무 과했다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를 함으로써 잠깐 시선은 피했지만 윤석열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나. 윤석열이 임관영한테 이거 철저히 파헤쳐. 그래서 결국에 기전 몇 년 전에 검찰이 수사 못했던 걸 파헤쳐봐라고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진짜 나쁜 새끼예요. 누구? 윤석열이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잘 부탁하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김학의는 처음부터 덮어주던 윤석열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엄청 이용해 먹고는 결국 버린 거죠. 진짜 나쁜 새끼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물론 특검이 수사하게끔 만들어주긴 하네. 다만 저쪽 세력들한테는 세월호 아무것도 없었네라는 쉴드가 가능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뻔뻔스러운 게 유족 실망하겠지만 억지로 사건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뻔뻔한데 문제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증거들을 좀 없애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그때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임관혁을 그렇게 안 쳤을 때 그리고 또 막 뭐라고 할지 못하겠는데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임관혁 때문에 그러면 특별수사단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도 없고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뭐라도 나오겠지라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제 기대를 해야죠.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들어서고 하면 검찰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너무 분노가 치미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그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특검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공수처에 기대하는 것 뿐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뭐 윤석열, 뭐 임관혁, 뭐 문찬석 뭐 이름이 당장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그 동서 집단들 그 사람들 외에는 다들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검찰 전체가 그런 범죄 집단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이제 특검이 어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검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이용해 드시면 안 됩니다. 천벌받아요. 진짜. 정치적으로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검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에 대들고 있지만 이 새끼들이 무슨 짓 했어요? 중요한 시국마다 지금 그 조건 씨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파면 뭔가가 나와. 그럼 그걸 대서특필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의 정치인 3명이 돈 받았다. 심지어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수 후보가 돈 받았다. 건설업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건 말건 무조건 기소를 해. 막 때려 박아.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끝나.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장관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상은 그렇다고. 검찰개혁 당하기 싫어서 조국 내를 완전히 털어가지고 나쁜 사람 이미지 만들어 놓지. 그리고 한 2, 3년, 3, 4년 지나가지고 무죄가 나오거나 무죄 추론하는 결과가 나오지. 자기 만지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놈들이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검찰총장 나는 검사 출신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법으로도 검사 출신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이후에 검찰총장은 저는 내가 봤을 때 완전 민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강단 있는 사람. 푸나님이 하세요. 미친 듯이 막 하는 사람. 딱 걸리네요. 마차님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법적으로 안 돼요. 경력이 15년 이상이 있어야 돼요. 법적 경력이. 변호사라든. 그럼 정변을 키울 수밖에 없겠네요. 아쉬운 대로 써야죠. 뭐. 정규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되게 열받죠. 임관혁은 나는 내가 봤을 때 리틀 윤석열이고 그런 자들이 지금 검찰의 특수부 같은 것들을 예.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수부 하는 애들이 스폰을 받고 그 검찰의 악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을 정점으로.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임관혁 너 천벌받는다 진짜. 성열이 너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